2025년 8월 양육비를 받은 지 3개월째. 지은의 생활은 안정됐다. 매달 50만 원이 들어왔다. 정확하게 법원이 강제했기 때문에 민재가 원하든 말든 지은은 그 돈으로 서연이를 돌봤다. 학원비, 의류비, 간식비,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3년간의 고통,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 서연이가 겪은 결핍, 아빠를 그리워했던 눈물, 모든 게 생생했다. 50만 원으로 보상되지 않았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책임의 문제였다. 민재는 도망쳤었다. 3년간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SNS 앱을 열었다. 계정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 양육비 합의, 3개월 후 중단, 민재의 잠적, 혼자 버틴 3년, 법원 신고, 강제 집행, 모든 것. 글이 길었다. 2000자 넘게. 하지만 필요했다. 디테일이, 감정이,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공감하도록. 마지막에 당부를 적었다. 같은 처지의 엄마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 지원을 받으라고, 혼자 싸우지 말라고. 글을 올렸다. 심장이 뛰었다. 어떤 반응일까? 비난받을까? 개인사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용기를 냈다. 변화가 필요했다. 사회적으로. 양육비 문제. 너무 많은 엄마들이 겪고 있었다. 침묵하면 안 됐다. 다음 날 아침 폰을 확인했다. 놀랐다. 알림이 폭발했다. 수백 개. 공유됐다. 수천 번. 댓글이 달렸다. 수백 개. 대부분 공감이었다. 위로였다.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저도 3년째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셨나요? 지은이 댓글을 달았다. 여성가족부 법률상담소. 무료래요. 전화하세요. 다른 댓글들도 물었다. 같은 질문. 지은은 하나하나 답했다. 도와주고 싶었다. 며칠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공유는 1만 건. 댓글은 3,000개. 언론도 주목했다. 기자들이 연락했다. 인터뷰 요청. 지은은 고민했다. 얼굴을 공개해야 하나? 민재가 누군지 밝혀질 텐데. 하지만 결심했다. 나가기로. 변화를 위해. 첫 인터뷰. 지역 방송국. 저녁 뉴스. 지은은 스튜디오에 앉았다. 서연이도 데려왔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기자가 질문했다. 어떻게 3년을 버텼냐고. 지은이 답했다. 딸 때문이라고. 포기할 수 없었다고. 기자가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지은이 대답했다. 딸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라고. 왜 안 오냐고 물을 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눈물이 났다. 방송 중인데. 참으려 했지만 기자가 휴지를 건넸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인터뷰가 방송됐다. 저녁 9시 뉴스. 시청률이 높았다.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 통계도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률 67%. 10명 중 7명. 충격적인 수치. 많은 사람들이 몰랐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반응이 뜨거웠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양육비 미지급 1위. 댓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공감과 분노. 무책임한 아버지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민재도 봤다. 뉴스를. 회사에서. 동료와 함께. 화면에 지은이 나왔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비록 이름은 안 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민재가 이혼했다는 것. 딸이 있다는 것. 동료가 물었다. 저 사람 전처 아니냐고. 민재는 부인했다. 아니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소문이 퍼졌다.
회사 안에서 민재가 양육비를 안 줬다는, 법원 강제 집행당했다는, 뉴스에 나온 사람이 전철하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민재를 피했다. 양육비 안 주는 아빠, 무책임한 남자, 낙인이 찍혔다. 민재의 부모님도 알게 됐다. 뉴스를 봤다.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친척이 연락했다. 며느리 아니냐고. 민재 전처.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손녀가 있었다는 것을. 7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민재가 숨겼었다. 이혼한 것도, 딸이 있는 것도. 어머니가 민재에게 전화했다. 울며 물었다. 왜 숨겼냐고. 손녀를 왜 안 보여줬냐고. 양육비는 왜 안 줬냐고. 민재는 변명했다. 복잡했다고. 여자친구 때문이었다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자친구가 손녀보다 중요하냐고. 민재는 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도 실망했다. 아들을 책임감 없는 모습에 전화로 말했다. 당장 만나서 사과하라고. 양육비 제대로 주라고. 아버지 역할 하라고. 늦었지만 시작하라고. 민재는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SNS 활동을 계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른 엄마들의 사연도 공유했다. 익명으로 허락받고 수십 개의 사연 모두 비슷했다. 약속, 배신, 혼자 버팀, 눈물.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만들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모임. 지은이 대표가 됐다. 자연스럽게, 가장 적극적이었으니까. 매달 만났다. 카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위로했다. 정보를 공유했다. 법적 대응 방법, 정부 지원 제도,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한 달 만에 20만 명 동의. 정부가 답변했다.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확대. 강제 집행 절차 간소화. 미지급자 명단 공개. 구체적 방안들. 민재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회사에서 따돌림 당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양육비 안 주는 인간. 소문이 돌았다. SNS에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민재의 이름이 거론됐다. 익명 게시판에 사람들이 비난했다. 민재는 우울해졌다. 출근하기 싫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다. 집에만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급여 받아야 했다. 양육비 내야 했다. 법원 명령이니까. 어느 날 민재가 결심했다. 지은에게 연락하기로, 제대로 사과하기로, 서연이를 만나고 싶다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문자를 보냈다. 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지은은 문자를 봤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게 왔었다. 무시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진심이 느껴졌다. 고민했다. 밤새 서연이를 위해선 아빠가 필요했다. 하지만 또 상처받을까봐 믿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지은이 답장했다. 만나자고. 대화하자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서연이 앞에서 사과하라고. 진심을 보이라고. 민재가 답했다. 그러겠다고. 언제든 좋다고. 지은이 날짜를 잡았다. 이번 주 토요일 공원에서 서연이와 함께.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지은과 서연이가 먼저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서연이가 물었다. 누구 기다려? 지은이 대답했다. 아빠.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아빠? 3년 만에? 긴장했다. 설렜다. 두려웠다. 저 멀리 민재가 걸어왔다. 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 3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재와 지은,
그리고 수연이의 만남. 다음 4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